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풀어볼 내용은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 105쪽에 있는 세 문제입니다. 자,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요 fx 함수가 자, 요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죠.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요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선생님이 그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x 값이 클수록 오히려 함수 값은 더 작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이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여야 되겠죠. 즉, 지금 이 문제는 잘 읽어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항상 감소만 하는 형태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일단 먼저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은,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마치 3차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a의 값에 따라서 3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즉 a가 0일 때는 지금 fx가 3차 함수가 아니니까 저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a가 0이라고 하면 지금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항상 감소만 하는 형태일 수가 없죠. 증가하는 구간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가 0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 일단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fx는 3차 함수인데요.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여야 되겠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증가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는 음수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자, 이 3차 함수를 일단 미분해 보면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더하기 2가 될 건데요. 자,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두 개여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두 개, 즉 3차 함수인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x 값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이 3차 함수가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가지려면 반드시 증가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증가 구간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극대 극소를 가지는 3차 함수는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최고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두 개여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두 개니까, 따라서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우리가 4분의 d 공식을 사용해 보면 9-3a의 a 플러스 2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어 주면 a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요 놈은 우리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두 개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도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요 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요 놈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16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위에서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겠다.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려면 x의 값은 얼마여야 되겠는지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든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는 분명히 어떤 이러한 모양의 삼각기둥이 모양의 상자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항상 밑면 넓이의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개도에서 따지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밑면 넓이가 되겠죠. 요 삼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겠죠. 우리가 애초에 주어져 있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해서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 요 한 변 길이를 찾아내야 될 건데요. 자, 요 놈은 지금 원래 요 길이가 12였고 양쪽을 x만큼 잘라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12에 x를 두 번 뺀 2x, 12 빼기 2x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12 빼기 2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2 빼기 2x니까 요 놈을 제곱한 거에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다. 요게 밑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높이, 요 삼각기둥의 높이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전개도에서 따지면 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전개도에서 우리가 따진다면 여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요 삼각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여기를 내가 h 요게 이제 삼각기둥의 높이가 될 건데 일단 여기를 h라고 두고 그럼 여기는 x가 되겠죠. 여기는 직각이고요. 자, 요게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가 되는데 그러면 요 놈은 딱 60도. 여기 각은 60도의 딱 절반이니까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하면 x분의 h가 탄젠트 30도 즉 루트 3분의 1이 될 거니까 x분의 h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h는 x 즉 h는 루트 3분의 x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삼각기둥의 높이는 루트 3분의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둘을 곱해준 게 삼각기둥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약분하면 이 삼각기둥의 부피는 4분의 x에 12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가로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4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요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고 즉
부피는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x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상갑 기둥 상자의 부피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x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는 큰 값이면서 뭐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까? x가 6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x가 6 또는 6보다 커버리면 요 밑면의 한 변 길이라고 했던 12-2x가 0 또는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둥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x가 6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 범위 안에서 요 놈 값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젠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피를 일단 한번 미분해 보면 요 놈은 3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 될 거고요. 자, 요 놈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3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되도록 하는 x 값은 2랑 6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부피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 여기가 2, 여기가 6이 될 건데요. 나는 어차피 어떤 여기 0과 여기 6, 여기 사이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요 사이에서 부피가 최대가 될 때는 x가 2일 때구나.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1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을 만족한다.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f3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요 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fx가 지금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다항함수가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홀수 차수항만 있어야 된다. 즉, 요 fx는 3차 항과 1차 항만 있는 3차 함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fx는요, 지금 기함수여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 모양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극대극소를 안 가지는 형태라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만약에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는 형태라면 요런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원점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자,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요런 형태가 될 건데, 자, 요 놈은 요렇게 16을 껐을 때 교점 개수가 2개밖에 나오지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요 절대값 fx와 이 16의 교점이 4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케이스는 4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요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y는 16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딱 여기 16, 이렇게 16이 되어서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fx 그래프, fx는 재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기함수 원점 대칭이 되어야 된다 했고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fx 그래프가 요렇게 원점 대칭이면서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건데 여기가 딱 16이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자, 원래 fx 그래프, 얘가 원래 fx 그래프입니다. 요 fx 그래프는 요 극대값이 16이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형태여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는 fx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은 요 점을 k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fx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x축이랑 여기 0, k, 마이너스 k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재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가 될 거고 정리하면 x 세제곱 빼기 k 제곱 x가 되겠다. 일단 fx는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k는 지금 양수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 앞서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기함수가 되려면 홀수 차수항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 3차 항이랑 1차 항만 딱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한번 미분해 보시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보면 그럼 x 제곱이 3분의 k 제곱이 되면 되니까 x는 루트 3분의 k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지금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k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극소가 마이너스 16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즉 요 fx에 루트 3분의 k를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다. 즉 f 루트 3분의 k가 지금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3 루트 3분의 k 세제곱 빼기 k제곱 곱하기 루트 3분의 k가 될 건데 요 놈은 3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3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16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좀 지우고 이쪽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3 루트 3이 돼야 된다. 약분해 보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보면 여기가 8이 될 거고요. 그럼 요 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k 세제곱이 2 루트 3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k가 2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했으니까 fx가 나오겠죠.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 좀 지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는 x 세제곱에 자, 요 놈은 제곱하면 4 곱하기 3 12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12x 요 놈이 fx다 라고 나오고요. 구해달라는 거는 f3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f3은 27 빼기 36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방정식이 4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추론을 해야 되고요. 그걸 추론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요 fx를 구하는 게 식도 좀 중간 과정 식도 좀 복잡하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풀어준 거 참고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연습장에 적어보면서 한번 따라서 같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